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K공철학이 13강차 깨달음 얘기할 겁니다. 사실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냥 대충 얼렁뚱땅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깨달음에 대한 얘기를 오늘 주제로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부분이 우리 60강이 가고 있는데 과연 60강의 구성이 어떻게 되고 있냐. 인문학과 기술의 통합 및 최적화를 한다고 그러는데 과연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되고 있냐. 여기까지가 45강까지가 인문학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기술 얘기가 중간중간 굉장히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 부분을 인문학과 합쳐서 통합해가지고 최적화 해가지고 뭘 하자는 얘기예요? 돈 깨자 하자는 얘기예요. 돈 버는 재미, 깨어있는 삶, 자발적 행동, 유항산, 유항심 하자는 이게 60강까지고 그러기 위해서는 혁신해야 된다. 그래서 하려고 그러면 오늘 이제 공부하는 부분에 개념 부분에서 오늘 이제 마음, 무심, 깨달음 여기 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마음 공부방이에요. 마음 공부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 공부하는 부분에 우리들이 지금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돈 계좌 부분에 가장 부분이 우리 지금 바르게 알기 위한 부분 지금 현재 하고 있고 혁신하면서 우리가 성장하기 위한 이 부분 지금 갖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느냐 하면은 여기 마음 사용하자 이렇게 깨달음 여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부분이 포지셔닝을 해야 지금 우리가 어디쯤 가고 있냐 이런 부분을 딱 깨닫고 나면 이게 지도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돈 계좌 맵이다 이게. 우리가 지금 거의 하면 나이가 60, 70이 돼도요. 어디가 어디인지 방향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거의 제가 지난주에도 한 분을 만났더니 내가 뭘 잘하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 부분이. 근데 앞으로도 30년 더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지도를 항상 갖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자, 이제 제가 항상 처음부터 얘기하는 부분이 완페이지로 얘기해야 된다. 우리 60강 얘기를 완페이지로 하면 우리 뭐 하자는 얘기야? 풍요와 행복과 건강 갖자는 얘기예요. 이 부분이. 바이오를 통해서 이제 자연 치유를 가야 됩니다. 이 부분이. 인공 치유가 아니에요. 마음을 제대로만 하면요. 자연 치유가 돼요. 이 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다 함께 잘 사는 세상 만드는데 우리가 육하 원칙 항상 하는 분이 우리 하인들이 있다. 그래서 여기가 OW 1H 여기까지 우리 다 아시죠? 그다음에 또 두 개 H가 how long, how much 그렇게 해서 OW 3H로 이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완페이지를 틈틈이 매 시간에 한 번씩 읽어보시면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우고 여기에다 자기 거를 써보는 거야. 자기 비즈니스 모델이 됐든지 자기 인생이 뭐가 됐든지를 갖다가 모든 이슈 사항을 여기다 포맷에다가 맞춰가지고 써놓게 되면 굉장히 좋겠다. 이런 부분이 되고요. 자, 그래서 또 다시 완 페이지가 됐으면 그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완 센텐스가 돼야 돼요. 그래서 대원을 품고 무심해서 한 생각 일으켜 질문 OW3H 질문해서 영감 받아서 보답행하자 이런 얘기죠. 우리가 제가 항상 얘기드리는 게 행동이 뭐라고 그랬어요? 99%예요. 그러면 이 앞단은 1%거든요. 근데 오늘 얘기할 얘기가 영감에 대한 얘기입니다. 60강을요, 거의 제가 이 한 줄 얘기를 가지고 계속 60강 얘기를 제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얘기가 이 중에서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하는 문제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어떻게 깨달음을 얻을 거냐. 이때 영감이라는 얘기를 다시 좀 풀어 써는 게 갑자기 떠오르는 빛이라든가 에너지 부분에 그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영감이에요. 영감이 이 얘기거든요. 그때 이 느낌은 체험하고 경험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 돼서 영감에 대한 얘기를 이제 우리 깨달음으로 제가 얘기를 합니다. 자, 영감을 이런 얘기를 하면요. 에피파니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파니. 그래서 그 에피파니가 뭐냐면은 초자연적인 이 영이죠. 갑작스런 출현에 의해 가지고 깨달음 자각 이거를 에피파니라고 합니다. 저는 이거를 영감이라고 봐요. 자, 우리들이
목욕할 때, 샤워할 적에 굉장히 200 IQ 되는 경험 있으실 분 있을 거예요. 잘 보세요. IQ가 막 그때는 머리가 엄청나게 잘 돌아가는 부분이 샤워하다가 탁탁 하는 경험이 여러분들 가끔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 이 에피파니를 느꼈기 때문에 그래요. 이때 갑작스럽이라든가 깨달음 자각을 한다. 이제 오늘 제목 얘기를 하는 깨달음 얘기를 하는 데까지 서론이 여기까지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일본 사례가 있냐? 우리가 항상 본질과 어, 근거와 한계를 항상 본근한 얘기를 제가 드릴 때 그걸 해본 적이 있어? 2300년 전에 왕이 이런 얘기를 시켰어요. 아르키메데스한테. 야, 이걸 왕관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전부 금으로 만들 이 금으로 다 만들어졌는지 불순물이 은이 섞였는지를 참 체계해봐라. 아무래도 그걸 그 당시에 최고의 철학자이자 과학자인 아르키메데스 명령을 했는데 그걸 못 찾았다가 뜨거운 욕탕에 들어갔다가 나와가지고서 유레카, 유레카 하고서 외치면서 나온 알았다 한 이게 부력 원리가 세상에 발전한 나름대로의 성공 사례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우리 다 아는 얘기예요. 이게 에피판이고 영감을 받아서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아이작 뉴턴이 대학을 캠브리지인가를 다니다가 병이 나가지고 전부 휴교를 했을 때 고향에 들어와서 사과나무 아래서의 중력 원리, 만류인력 사과 떨어지는 걸 보고서 중력 원리를 한 것도 에피파니, 영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다음에 아인슈타인이 마, 여기 아이작 뉴턴은 인간 세계 이 지구상에 있어서 이 공간에서는 이 얘기가 맞아요. 그런데 우주로 나가는 거시 세계로 가서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가 이 세상을 잡았는데 뭐였죠? 전차를 타다가 이런 얘기가 나왔대요. 그래서 이 공통점이 뭐냐면은 긴장을 풀고 휴식을 취하면서 느슨한 상태에 있을 적에 이 영감을 잘 받습니다. 우리 지금 제가 이거 하는 얘기가 왜 하자고 그랬어요? 99% 노력은 엄청 해요. 에디슨이. 근데 1% 영감이 있어야지만 그 많은 수만 발명가가 된 우리 에디슨의 사례를 따르자.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영감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영감을 받는 물론 전제 조건이 요게 있습니다. 영감을 받으려면요. 이 전제 조건이 돼야지만 영감을 받아요. 이 얘기를 제가 60강 동안 계속 할 거거든요. 자, 그랬을 때 상대하고 비교 분별하는 거. 무심 얘기, 마음 얘기했을 때 무슨 얘기를 제가 항상 드렸어요. 분별하고 너와 나를 분별하는 순간서부터 비교를 하게 되고 많다, 적다, 높다, 낮다, 크다, 작다를 얘기하는 순간서부터 이 부분이 되지만 자신의 선택에 몰입하는 순간만이 영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남하고 비교할 적에는요, 절대 영감이라는 그 부분으로 올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되고, 그때 영감, 자연의 그 감각, 즉, 빛, 에너지를 느낀다. 이게 영감이에요. 이때 위대한 발명과 발견이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기대하고 또 저조차도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우리가 각자가 자기 하고 있는 분야에서 영감을 받아서 그것이 우리 인류 사회의 위대한 발명과 발견에 우리들이 기여할 수 있다 그러면 적어도 세상을 태어난 나름대로의 흔적과 뭔가 나름대로 기여를 하고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영감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디슨이 그렇게 해본 부분이 에디슨처럼 우리가 영감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자. 자, 그래서 이제 이 깨달음 얘기를 다시 또 하는데 깨달음은요. 머릿속으로 이 부분에 지식으로 하는 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는 경험, 체험, 몸으로 해야 돼요. 이 부분이.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100번 들어봐야 한 번 보는 것보다 못하다. 그래서 what I hear, I forget 잊어버려요. what I see, 본 거는 remember 합니다. 그런데 백견이 불여일행. 아무리 100번을 봐도 한 번 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안 된다. 제가 99%가 행동한다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What I do, I acquire. 내가 해야지만 내가 얻어요. 입으로만 다 알고 얘기하는 건 그건 아니다. 그 부분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그래서 입 닫고 묵언하고서 행동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백행이 있는 부분인데 아무리 했는데 그 흐름을 몰라요. 지도를 몰라. 큰 그림을 이해 못해. 통합적으로 몰라. 아무리 그러니까 이 벽에다가 사다리 올라놓고 올라가서 보니까 아닌가벼. 나름대로 뭐 빨리만 올라가면 뭐가 된 줄 알았는데 올라가 보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백행이 불여 일험, 경험, 체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뭐냐면 what I teach. 우리가 여기서 배운 거를요. 우리 이 웨비나에서 배운 거를 가르쳐 봐야 돼요. 주변에. 우리가 그 유대인들이 잘하는 게 친구들한테 막 가리키잖아요. 이 부분이. 우리가 그 할아버지들이 손녀들이고 손자들이 학교 가서 배운 걸 갖다 너 오늘 학교 가서 뭐 배웠니? 그러고서 나 할아버지한테 좀 가르쳐 줄래? 이렇게 가르쳐 줄 때 그 손녀들이 마스터 공부를 잘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됐고.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전부 다 PPT 자료로 다 공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갖다 쓰세요. 이런 부분이. 제가 PDF로도 아니고 PPT로 드는 이유가 거기에 있거든요. 이 부분이. 그런데 이제 아인슈타인이 불교관이 있어요. 아인슈타인은 불교를 우주적 종교라고 이분은 정의를 했습니다. 자기가 이 부분을 개인 경험과 내면 성찰로 접근하는 불교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내면 성찰로 한다고 그랬으니까 자신의 분별하는 선택에 몰입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이분의 불교가 물질 세계만 다루는 과학인 형이하 이걸 피직스라고 합니다. 우리 물리학, 자연과학을 피직스라고 그래요. 함께 세상을 완전하게 이해하는 게는 나름대로 불교 형이상. 그래서 이 형이상학을 메타피직스라고 합니다. 이 피직스인데요. 피직스, 형이하학을 메타, 초월한다. 그래서 이 형이상학이거든요. 이 부분이. 그랬을 적에 형이하학, 과학과 기술과 형이상학, 인문학과 이런 철학이고 모든 부분이 같이 마주칠 적에 이 부분이 된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영성과 철학과 여기에 과학이 전부 하나로 되는 부분이 앞으로 우리들이 가야 될 부분이다.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마음이 있다. 그래서 이 깨달음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통찰이에요. 통찰인데 한문이 다릅니다. 이때 통할 통자는요. 오버뷰한다는 얘기예요. 전체를 보는 거예요. 전체를 봐야지만 돈깨자 맵처럼 전체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통찰은요. 꿰뚫을 통찰거든요. 삼수변의 같을 동자가. 이거는 인사이트입니다. 꿰뚫어야 돼요. 어떤 얘기가 나왔으면 그 얘기가 어떤 서론, 본론, 결론에 본질은 뭐고 근거는 뭐고 한계는 뭐고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전부 다 그 부분을 꿰뚫을 수 있을 정도로 한마디, one sentence, 한 줄, 이 one word로 이런 부분이 얘기 못하면 그 아직 모르는 거다. 근데 하나를 빼게 되면은 전체가 보입니다. 그래서 공자님이 얘기하신 부분이 내가 모든 것을 배우고 익혀서 안 게 아니고 하나를 빼뚫고 놨더니만 전체가 보이더라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하나를 빼뚫을 수 있는 부분을 자기 분야에서 깨치게 되면요. 전체 사회가 다 보이게 됩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불교관을 어떻게 이 사람이 정리를 했냐면 개인의 통찰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무아라고 표현했어요. 자기가 상대성 원리를 했었을 때 일본에서 온 물리학자가 불교를 책을 줬어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불교에 관심을 가졌어요. 이게 개인 개체에 대한 통찰이 이게 무아사상이고 나 아닌 것, 우주, 영에 대한 전체 차원의 통찰이 공사상이고 제가 우리 공철학 얘기한 부분이 사실 여기서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이 개체와 전체에 대한 어떤 관계에 대한 통찰이 뭐냐면 연기더라. 석가모니 부처가 진짜 위대한 이유는 이 연기를 깨달은 거예요. 인과는요, 이 세상에 있어요. 부처님 이전에도 있었다. 근데 연기를 깨친 분이 최초의 분이 부처님이 제일 최초로 깨우쳤다. 이 개체와 전체에 대한 통찰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그래서 개인에 대한 통찰, 전체 우주에 대한 통찰, 개체와 전체에 대한 통찰로 이뤄진 무아와 공과 연기를 한마디로 아인슈타인은 불교관이 우주적 종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지금 종교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유니버스하게 전부 다 같이 그걸 이해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의 깨달음을
통찰 관점 입장에서 오버뷰와 인사이트 관점 입장에서 이 부분을 한번 바라보고 이 부분을 우리들이 한번 통합해 보자. 그러면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전체가 보일 수가 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이제 다시 깨달음에 대한 얘기를 다시 들어가면요. 정의가 분별하지 않는 무심 상태에서의 지혜를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요거를 우리 불교 쪽 제가 항상 불교 얘기나 종교를 전하니 제가 처음부터 전제를 했어요. 불교는 고차원 철학이다. 전 고차원 철학 관점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 불교 입장에서는 반야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부분이 무심 상태, 무분별심, 분별하지 않는 상태에 있어서의 지혜. 너와 나를 분별하고요. 크다 작다를 비교하는 순간에는요. 자기 모든 마인드가 내려앉아. 영감이 안 와요. 거기에 꽂히거든요. 이 부분이. 우리 지금 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영감을 내가 내 분야에서 영감을 쉽게 받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반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최고의 지혜가 뭐냐면요. 더 이상 바람이 없는, 욕심이 없는 상태의 지혜. 이게 바람일. 바라는 걸 밀어낸다. 우스갯소리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지만 반야 바람일 우리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게 사실은 뭐냐면 최고의 깨달음이에요. 이때는 욕심이 없어요. 삼독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독, 삼진치에 대한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그게 더 이상 없는 상태의 반향이 이래야지만 영감이 자주 와요. 이 부분이. 우리 지금 영감을 많이 받자고 해서 지금 우리들이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면 내가 누구냐를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얘기를 해서. 근데 내가 어떻게 존재하고 살아가지? 이 질문을. 육하원칙 중에 하나예요. 질문하면요. 맞아. 나는 나 아닌 것 봄 덕분에 사네. 뭐예요? 공기 덕분에 사네. 제가 처음 시작했어요. 목 이렇게 말라가지고서 1분을 못 가지면 하고 숨을 하는데 공기 덕분에 살고 있고 땅에서 나오는 물 음식 덕분 없으면 못 살고 주위 도움 덕분에 고객이고 부모고 주변 덕분에 사는 줄을 깨치게 되면요. 야, 내가 진짜 도움 덕분에 살고 있네. 그래서 내가 그거를 내가 노력하는 건 5%, 우리 주위 도움을 95%라고 일단 얘기를 합시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드려요. 그럼 나는 어떤 능력이냐? 빛 에너지로. 제가 이런 얘기 드렸을 거예요. 눈을 감으면은 그게 보인다고 그랬어요. 깜깜해서 안 보이는 게 아니고 눈에서 빛이 나와가지고서 보이는 게 깜깜한 거일 부분이다. 그럼 눈에서 빛은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심장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눈으로 보는 거는요, 뇌하고 연결돼 있지. 눈빛은 어디서 나오면 심장에서 나와요. 그래서 내가 오병훈 박사님하고 얘기할 때 눈빛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순간에요. 하트 투 하트가 서로들 간에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이게 눈빛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 그래서 내가 빛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전지전능하고 이미 갖추어져 있으니까 그냥 즉시 꺼냈으면 된다. 저는 요즘에요, 이 부분을 내가 느끼고 났더니 그냥 그래 맞아 그냥 꺼냈으면 돼. 그러니까 요즘에 자금 전주들이요 막 저한테 막 와요. 이제 이런 얘기가 들리니까 이거 얘기가 되네. 그러니까 저는 논아주기 바빠요. 이 부분이. 자, 그래서 소화 개체를 대야 전체 눈덩이로 확장을 좀 해보자. 눈송이가 나와서 땅에 떨어지면 녹아서 흔적도 없어지지만 그것이 눈덩이에 붙었을 때는 거대한 눈사람을 우리가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공부 목적이 뭐예요? 하늘로 더 높게, 땅으로 더 깊게, 우리 사방팔방으로 더 넓게, 더 높고 깊고 넓게 공부하는 목적이 자기의 사고가 커지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랬을 때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신의 행징이 모든 프로세스입니다. 우선 믿어야 돼요. 근데 행동이 몇 퍼센트라고 그랬죠? 실천이 99%예요. 그런데 이해하는 부분이 신신기운명이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여기 기를 그냥 빨간 글씨로 써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기계 뭐냐면 에너지고 기운이고 이게 영의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먼저 확신을 가지면요. 내 개체에 있는 마음이 일단은 믿고 내 개체의 마음이 우주의 기운과 이런 부분을 같은 걸로 했을 때 우주의 기운이 움직여서 와요. 이렇게 했을 때 생활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생활이라는 얘기는 딴 얘기가 아니에요. 생기가 돌고 활기찬 가 그게 생활이거든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이 돼서 이 신행징의 부분은 뭐냐면 나와 나 아닌 것이 둘이 아니고 하나네. 그래서 이게 파리사, 이게 팔리오로 저는 요 파리사, 사띠 하나만 딱 세 개를 놓고 어떤 물건을 볼 적에 모든 일을 이슈를 할 적에 요 세 개를 딱 포맷을 놓고서 탁탁 같이면 그냥 다 이해가 바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라이오넬 리치하고 한 몇십 명의 유명한 그 가수들이 위아더 월드 히트곡 나온 얘기가 결국은 우리가 둘이 아니고 하나네. 그다음에 내가 광명의 빛, 눈빛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있음을 알아 깨어 있고 알아차리는 거. 제가 이게 우리 경례할 적에 받들어 총 할 적에 이게 깨어 있어야지만 알아차린다. 이게 명상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사띠 혹은 어웨어니스 이런 표현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영어를 쓰고 이렇게 한자를 자꾸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냥 한글로만 하면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서 이렇게 제가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경자 팔식 이 얘기를 스크린 얘기를 영화관에 갔었을 때 스크린을 제가 예를 들면서 스크린에 앉아가지고 이 영화관에 앉아가지고 중앙에 앉아서 스크린을 보는데 그 스크린 하얀 스크린에 그 영화에 그냥 울고 웃고 성내고 지랄 발광하는 게 우리 인생 보통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스크린에 배경자가 있다는 걸 사람들이 항상 잊지 말고 어, 우리가 살아가자. 그게 배경자에 대한 얘기고 그것을 팔식이라고 표현했어요.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나 아닌 것이 나니까 내 몸처럼 살아가고 예수님이 뭐예요? 사랑하지는 원수를 사냐? 원수도 내 몸이에요. 그래서 사랑하고 나누자. 이 얘기. 그래서 이때가 어느 정도가 되면요. 이제 조금 공부가 되면요. 상대방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전번에 나 자신이라는 얘기를 나는 전체, 하나님 할 적에 내가 전체라고 얘기했고, 나 자신은 개체라고, 나 자신, 나를 포함한 전체를 사랑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공부가 좀 되니까 저는 요즘에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을 하는 게요. 내가 상대방, 객체 상대방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어머니 지금 24시간 그 케어를 하고 있는 게 누구를 사랑하면 어머니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그 어머니를 포함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게 요즘 제가 마음 공부가 아주 요즘 진짜 잘 되고 있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렇게 가고 있다. 그래서 제가 마음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보면은 이게 고차원 그 철학인 그 불교에서 18개, 이게 다 나온 얘기야. 저 여기 한 장 한 장을요. 다 인터넷 들어가서 보시면 다 나와요. 내부의 감각기관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 눈으로 한번, 자, 눈 만져보세요. 눈, 귀, 코, 혀, 신. 이거 오감이에요. 오감. 이 오감 나름대로 센서예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센서 다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뭐 가지고 있어요? 여기 지능 가지고 있잖아요. 지능. 이게 육감이에요. 이 부분이. 거기에 대상이 어떤 게 있어요? 빛깔을 뭘로 봐요? 눈으로 봐요. 빛깔, 소리를 눈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상의 소리는 귀로 듣고요. 냄새는 코로 맡고요. 그 다음에 맛은 혀로, 진동, 흔들리면 피부로 하고요. 생각은 지능으로 해요. 그래서 이 두 부분이 더해서 만났을 때 생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이 일어난다고 그러는 거예요. 뭐예요?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여기가 오식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육식이 뭐냐면 머리 지능으로만 생각해가지고서 하는 부분이 육식이에요. 저는 지금 세상이 뭔가 좀 잘못되고 있는 게 전부 여기 지능에 하고 있는 인공지능,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여기만 전부 하고 있어요. 근데 아티피셜이 이 부분이 들어오려고 그러면요. 이 센서 단에서 모든 데이터가 올라와야지만 이게 가능해진다. 그게 기술 입장에서는 IoT예요. 그게 센서 기술이고요. 그 부분이 센서를 잘 만드는 나라가 선진국이에요. 그래서 이 센서 부분에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앞으로 우리 기술적으로는 IoT, 인터넷 오브 띵스 하는 부분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될 적엔 이 부분은 정말로 플랫폼 오브 플랫폼 될 수 있는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5식 얘기했으니까요. 6식이 있죠. 그 다음에 7식이 있어요. 자의식이에요. 자, 여기 의식이라는 얘기를 여기로 끌고 왔어요. 근데 몸뚱어리. 자, 여러분 몸 만져보세요. 몸. 이게 자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자아라고 생각을 한다. 이게 줄거리를 그냥 만져보고 나서 이게 나라고 생각을 한다. 그런데 뭐예요? 8식은요. 7식, 8식이 있어요. 8식은요.
자기 속에 있는 뿌리, 마음이에요. 나무를 보면 뿌리가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안 보여요. 그래서 마음은 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나무하고 비교해가지고 마음은 뿌리고 몸은 줄이고 힘은 열매고 우린 열매를 지금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참은 잎이고 참돼야죠. 잎에서 탄소 동화작용을 하잖아요. 꿈은 가지예요. 가지가요. 이게 땅으로 내려가는 가지는 별로 없어요. 전부 하늘로 이렇게 가지들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잘 가서 보세요. 이 부분이.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됐었을 적에 앞으로 우리가 마음 공부 지금 제가 요즘에 계속 개념해서 마음 공부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디지타이즈 마인드 나름대로 뭐예요? 마음을 데이터와 숫자화해야 돼. 그래야 측정해야지만 개선해야. 피터 드러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마음 얘기는 이게 잡을 수도 없고 뭐 하는데 이거를 스스로 계속 숫자를 매겨보면서 이 부분을 그게 자기 성찰하고 일신 우일신 해야 된다는 이유가 이걸 전부 디지털화해야 돼요. 마음을. 그래서 디지털라이즈드 이렇게 됐을 때 이때는 반드시 가치 창출이라는 전제가 없으면 그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지금 DX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얘기 나오는데 가치 창출이 없는 디지털 부분은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결국은 이 목표가 뭐예요? 우리 돈 깨자 항산항심적으로 결국 60강의 목표가 도도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그래서 막 여기에 지금 불교 얘기, 철학 얘기, 나무 자연 얘기, 디지털 얘기 지금 막 하고 있는 얘기가 다 우리 주변에 있는 거를 제가 이제 이렇게 간편하게 한 장으로 제가 한 장으로 정리를 했지만 여러분들은 이걸 가지고 모르는 부분은 인터넷 들어가서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꿰뚫어 볼 수 있는 나름대로 이 부분이 돼야 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제일 좋아하는 돈이에요. 돈 싫어하세요? 우리 전경화 대표님 돈 싫어하세요? 돈, 좋아합니다. 돈 때문에 지금 피부가 좀 거칠어졌어. 근데 돈에 대한 깨달음을 가져야 될 때가 이제 우리가 됐어요. 왜 가져야 되냐면요. 전제를 돈을 생명체로 보는 관점 이동이 필요해요. 을 가져야 돼. 자, 여러분들 보게 되면 여러분들 몸을 보게 되면요. 원자로 구성되어 있어요. 원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양성자, 중성자와 전자. 전자가 끊임없이 움직이는 이게 사실은 있다고 해도 있는 게 아니에요. 죽으면 다시 이게 다시 또 새롭게 옷을 갈아입는 거 부분이다. 그런데 모든 우주 만물을 전부 생명체처럼 사람처럼 존중해야 됩니다. 이게, 이게 관점이에요. 이게 깨달음이에요. 오늘 지금 얘기하고 있으면 깨달음 얘기를 제가 어디까지로 끌고 오냐. 우리가 전부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항상항심할 수 있는 100세까지 지속적 수입될 수 있는 이 부분에 관점 이동이 되지만 우리 지동설이 나왔을 때 코페르니쿠스가 천동설이 아닌데 이게 지구가 돌고 있는데 패러다임 시프트 관점 이동 얘기를 한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돈이고 책상이고 컴퓨터고 모든 부분을 우리가 진짜 사람처럼 존중할 수 있는 이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람처럼 존중하면요. 입꼬리를 올리면요. 본인 노력은 가장 기본이에요. 근데 주위가 도와줬었을 때요. 돈이 흘러. 아까 신신 기부며 운 이렇게 얘기했어요. 흘러옵니다. 자, 정경화 대표님은요. 가만히만 길게 싹 하면 싹 웃어요. 이쁜 여자인데 거기다 싹 하고서 웃어요. 그러면요. 야, 뭘 좀 도와줄까? 하고서 뭔가를 챙겨줄 수밖에 와요. 프로젝트고 뭔가를 소개해 주려고 자꾸 이렇게 흘러요. 이 부분이. 그런데 그 부분이 야, 그렇게 해서 아까 주위 도움 덕분에 이렇게 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면 아까 불안정한 돈 생명체가 끌어당겨요. 왜? 저번에 제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우주 만물에서 일어나는 모든 변화의 핵심, 돈 벌 수 있는 부자가 된 변화의 핵심은 이동성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제가 우리 표현을 맨 처음에 초반전에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전자가 불안정하니까 그게 이동을 하면서 전부 융합을 해버려요. 자꾸 이런. 그것을 우리들이 성공책이고 이런 데서 끌어당기며 법칙 이렇게 얘기를 할 부분이고요. 그 부분을 우리 화엄경에서는 일체유심조라고 표현할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그래서 돈 생명체를 끌어당겨요. 이 부분이. 근데 뭐가 돼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뭘 감사해야 돼요? 내가 도움을 받고 있는 거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합니다. 또 돈 생명체를 굉장히 존중을 하게 되면요. 빛나게 써야 돼요. 본 부분을요, 빛나게 써야 돼요. 여기 이제 또 다시 애플리케이션, 인텔리전스, AI를 얘기 다시 용용 죽겠지. 제가 이런 얘기, 용 얘기 많이 했죠. 이 활용하는 거에 우리들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활용해야 돼요? 빛나게 해야 돼요. 상대 먼저, you first. 상대를 먼저 빛나게끔 띄워주고요. 상대를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쪽으로 하면요. 어느 사람이 그 사람을 싫어해요. 다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날라와요. 돈이 흐르고 나한테 돈을 끌어당기고 돈이 날라오면요. 돈 부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삼천권 성공책에서는 전부 따로따로 입장에서 구름 잡는 지식을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 장으로 얘기하면 요 얘기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그렇게 되더라. 자, 그래서 이제 오안이라는 얘기를 제가 육안과 심안으로 분리를 해서 했겠습니다. 아까 육안은 얘기는요, 나무만 봐요. 나무만 그냥 나무 줄거리에 가지에 이런 얘기만 하고서 보고 있는데 심안은 뿌리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그 뿌리에 어떤 게 있냐면은 우선은 육안은 가시광선 내에서만 보는 역할을 합니다. 자, 가시광선 내는 우린 자외선도 못 보고 적외선도 못 봐요. 가시광선에서 보는 거 있어. 우리 저 여러분들 그 우리 달리기 그 말이 달리기 할 때 저 차광대라고 있습니다. 옆에를 보지 못 보면 말이 그 미쳐서 날뛰기 때문에 차광대를 이렇게 달리기 할 때 이렇게 경주할 때 하거든요. 사람들이 전부 요렇게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거밖에 몰라. 그런데 이 부분도 이제는 주의 도움 덕분에 내 혼자 노력하는 게 되는 거 아니잖아. 주의 도움 덕분에 이제는 감사하고 보답할 수 있는 분 쪽으로 자기 프로세스를 바꿔야 돼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제부터는 뭐냐면 5개의 안이 시만이 앞으로 4개입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이라든가 부처님이라든가 소크라테스고 이런 알라고 이런 성인들의 눈 이런 부분이 불안성안이라고 성인들의 눈이 전체를 이롭게 하는 역할에서 이게 불교에서는 자비고 크리스찬들은 사랑으로 이 부분을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한마디 뭐야?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선자가요. 착할 선자보다는 전체를 이롭게 한다 이런 뜻이 더 강해요. 근데 그걸 우리는 그냥 착하다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체를 이롭게 해야 된다. 그다음에 해안이 오늘 이제 얘기하는 깨달음의 해안, 지혜에 대한 얘기가 분별하지 않는 너와 나를 분별하지 않고 크다 작다를 분별하지 않는 무분별 지혜가 되면 뭐예요? 어, 나한테서 빛이 나오니까 내가 영이고 내가 하나의 조화가 대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네. 그럼 나도 전지전능하네. 나는 이미 갖추어졌네. 이런 부분 쪽으로 사고가 확장이 됩니다. 야, 내가 감히 창조주야? 그건 저 뭐야, 하느님만 있는 거가 아니고, 내가 창조주가 될 수 있다라는 패러다임 시프트 관점 이동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이제 됐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됐고, 법안이라는 얘기는요, 이 얘기는요, 이 세상이 빅뱅 후에 이 세상이 나온 불변의 법칙이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에요. 공짜는 없다예요. 이 부분은 씨앗이 들어가면 열매가 나요. 콩을 심으면 팥이 안 나와요. 콩을 심으면요, 콩 100개가 걸린 열매가 나와요. 그래서 결과가요, 우리는 결과를 뭘로 해야 돼요? 바로 결과가 감정이라고 느껴야 돼요. 아까 체험하고 감정한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앞으로 우리 느낌에 대한 얘기 제가 계속 많이 드릴 거예요. 그 결과를요, 비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뭐예요? 오케스트라, 여러분들, 제가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에 오케스트라 있잖아요. 오케스트라. 오케스트라를 지금 100개의 오케스트라의 감정에 전경화 지휘자, 오병훈 지휘자, 차석근 지휘자, 김광석 지휘자, 유진 지휘자, 주민보 지휘자를 넣은 전부 100개의 오케스트라를 내가 해야 되겠다고 저는 이미 생각을 하고 그걸 하니까 이게 돼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 부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감정이 된다. 그래서 천안이 되면 모든 생명체, 아까 제가 돈만 얘기를 드렸지만 나무도 되고요. 모든과 직접 소통합니다. 저는 이제 산업체에 있어서 기계를 많이 했기 때문에요. 진짜 기계를 잘 고치는 사람들은요. 그 기계하고 소통합니다. 그 기계가 안 고칠 때 기계를 자꾸 막 물면서 내 말 좀 들어주라. 내가 너를 이렇게 아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자꾸 말썽 피우니 나하고 한 번만 좀 더 잘하자고 울고 막 그러면서 하니까 그 기계가 돌아가요. 나무하고서 소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나무를 보면서 요즘에 어떻게 되고 있는, 근데 왜 돈하고 소통 못해요? Why not money? 왜 돈하고는 소통을 안 하냐? 그래서 이런 부분 쪽으로 우리들이 한번 우리들이 깨우침이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질문 피드백, 본질, 의문 피드백, 자, 덕분입니다. 자, 이제 오늘 배운 거에 가장 중요한 부분에
어떤 부분이 이제 그냥 오픈 제가 퀘스천을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중에서 한 단어씩만 나는 뭐를 느꼈다. 한 번씩 우리가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자, 우선 최반영 박사님, one word. 오늘 들은 것 중에 머릿속에 남는 거 one word. 깨달음이 주제였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그 전체에 대한 통찰, 오버뷰와 또 깨뜨려보는 인사이트, 그게 굉장히 지금 와닿았고요. 네. 이 두 가지를 제대로 볼 수 있어야지 전문가가 되고 또 종회장님 늘 말씀하신 그 스승이 되는 그렇게 해야지 또 비즈니스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전체를 보고 또 깊이 볼 수 있는 그런 해안이 더 꼭 필요하다는 걸 또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책의 부제에 인문학과 기술의 통합 및 최적화는 인문학 부분을 통합하고 최적화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기술 부분을 통합하고 최적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문학과 기술을 같이 통합해 가지고서 최적화하게 되면요. 절대 흔들리지 않고요. 입꼬리 올라가 웃을 수 있어요. 최관영 박사님 오늘 저 피드백 쓰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주민보 대표님 오늘 느낀 것 중에 one 키워드, one word 예, 한 단어만 얘기하게 한 단어. 한다는요. 오늘 그, 좀 단어. 아까 아니, 뭐, 잠시, 잠시 다른 이야기를 좀 드리면, 아까 아르키메데스의 깨달음 또는 뉴턴의 깨달음, 아인슈타인의 깨달음,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에 있어서 또, 요즘, 아까 디지털 익스체인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보면, 호모데우스라는 유발 하라리 책에서 데이터가 중요하다라고 앞으로 데이터 교가 될 거다라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모아놓고 보면 안 보이던 것이 보인다라는 이게 우리가 통찰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많은 것들을 가시적으로 안 보이는 것을 어, 모험으로써 비로소 보이게 되는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해야 될지 통찰이라고 해야 될지 이건 참 모르겠거든요. 그러나 분명히 안 보이는 것을 보이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뭔가 자, 이게 좀 제가 이제 예, 그게 참 궁금하더라고요. 이걸 해안이라고 부르기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요. 예, 지금 전체 세상은 정형 데이터가 판을 쳐요. 예, 맞습니다. 9,9999%가 비정형 데이터입니다. 네, 맞습니다. 비정 예, 데이터를 체계화할 수 있는 기술이 우리 기술 독립군에 있어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지금 이제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걸 초데이터라는 표현을 했고요. 데이터가 메타데이터로 해가지고 데이터 허브를 만들 수 있는 걸 제가 준비해 놨습니다. 우리 김민보 대표님은 서울 올라오실 적에 저한테 예, 제가 이런저런 얘기에 대한 백데이터를 주면은 앞으로 좀 더 하실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자, 유진 대표님, 우리 첫 수업 들은 것 같아요. 유진 대표. 그다음에 우리 오병훈 박사님, 예, one sentence, one word. 짧게 우리 다 한 번씩은 얘기해야 되니까. 예, 예. 바냐 바라밀이 오늘 저한테 와닿았고요. 그 바냐라는 뜻이 얘기해 주신 것으로 보면 제대로 이해하는 것. 예, 그리고 바라밀은 탐진치가 없는 욕심이 없는 상태. 이게 최고 제대로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탐진치가 없는 그런 상태를 예, 최고의 깨달음. 음, 이라고 얘기해 주신 것으로 느껴집니다. 예. 오늘 그, 한 단어 이해하셨네요. 네. 근데 이게 저한테는 이게 너무 어려운 아니요, 아니요. 말씀이어서, 지금 좀 나중엔 이게 다 일반 명사화로 이제 우리가 60강쯤 하면요. 일반 명사화로 이 부분이 전부 가슴에 와 닿을 거예요.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자, 그다음에 우리 정경화 대표님. one word, one sentence.
음, 어, 돈을 존중하라. 돈을 존중해라. 저 오늘 그 얘기가 제가 그래서 맨 마지막 컨텐츠에 돈 생명체를 사람처럼 존중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돈을요, 이게 뭐야, 지갑에서 이렇게 항상 구겨가지고 넣으면 안 돼요. 이렇게 펴서 넣어야 돼요. 이게 뿌기면 안 돼요. 본 생명체를 존중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주 좋은 얘기예요. 아주 제가 사실은 의도했었던, 우리 본 생명체를 존중해야 돼요. 자, 그다음에 우리 이진호 박사님, 그다음에 차석근 대표님, 김광석 박사님, 자, 우리 김재우 대표, 네, 김광석, 네, 제가 김광숙 얘기하겠습니다. 예, one sentence, one word. 예. 저는 저기 깨달음에 있어가지고, 명상을 통해가지고, 자기 몸 상태가 긴장 풀고 휴식을 취함으로써 느슨한 상태에서 아이디어가 폭발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부분이요. 이쪽에 이 부분의 공통점에 이 프로세스를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냥 뭐 딱딱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자, 우리 김재우 총장님. 우리 공철학의 핵심은 우리가 마지막 나누는 이 성찰에서 그 핵심이 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 우리 회장님이 원워드 얘기했는데요. 너무 좋고요. 전 초자연적 깨달음에 대해서 항상 감동을 느끼거든요. 근데 초자연적 깨달음의 베이스는 폭넓은 지식, 그리고 마음의 비움, 이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폭넓은 지식은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관주일보거든요. 지금 세상에는 진주가 너무 쫙 깔려 있어요. 근데 그 엮을 수 있는 힘은 공철학을 통해서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 엮을 수 있는 힘 중에 핵심 툴이 데이터 정형화, 그 부분이 저는 매핑술이라고 생각하고, 대한민국에는 최고의 매핑술을 전수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은 우리 여러분들 잘 아는 디지털 마인드맵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공철학을 많은 사람이 공유하고, 하나 더 깨달은 것은, 저는 조부 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까 잠깐 조부 교육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니까 우리 손자들한테 야, 오늘 너 뭐 배웠니? 이렇게 하고 조부 교육이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감사합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이진호 박사님, 차석근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설명 잘 들었고요. 한마디로 뭐 얘기한다는 거를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어, 저는 AI를 아까 설명하시면서 우리가 요새 얘기하는 일반 AI가 아니고, 인더스트리얼 AI라는 말을 많이 좀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더스트리얼 AI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의를 잘 해주셨는데, 센서하고, 사람하고, things가 결합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요새 주로 우리 이 AI 하시는 분들이 제조도 잘 모르시면서 혹은 산업용 부분을 잘 모르시면서 알고리즘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안타까운 어, 일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아까 정 회장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인더스트리얼 AI는 센서, things, 센서가 아니고 things, people, AI 기술이 접목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거기에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요새 많은 분들이 또 동조를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제가 그동안 데이터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는데 특히 제조업의 그 데이터 중요성인데 이제 그것을 조금 더 잘 인지를 하시고요. 정부에서도 그런 쪽에 많이 관심도 갖고 지원도 하고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감대 형성한 것만 해도 오늘 굉장히 큰 깨달음이 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앞으로는 호출하면 바로 딱딱 들어오기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하는 물질뿐만 아니고 마인드, 이 마음까지도 데이터화해야 한다. 이 부분이 앞으로 우리들 그래야지만 뭐냐면 개선해요. 결국 우리가 개선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에요. 자, 우리 오늘 아까 김만혜 선생님 네. 얘기한 게
예, 저는 뭐 오늘 처음 들었는데 아주 뭐 좋았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돈의 그 깨달음 그게 가장 머릿속에 들어갔고요. 돈의 그 생명체를 사람처럼 존중하라. 그게 가장 또, 좋았고요. 기뻐하고 감사하며 불완전한 돈 생명체를 끌어다닌다. 그게 마음에 와닿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서로들 간에 자기가 다 달라요. 자기 느낌이. 그렇지만, 회장님, 회장님, 네네. 우리 회원 직속이 아니더라도 관심 있는 분들 강의에 초청해도 되죠? 읽어도 돼요. 근데 책 안 사면 내가 옵저버로 내가 이제 시키질 않지. 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같이 우리들이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 마지막으로 이진호 박사님 행불 처리해야 되겠네. 유진 대표님 네? 여기 들어왔다고 막 이렇게 해놓고 나서 나가더라도 다 이렇게 출석 체크하면요 저기 빠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13강차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감대를 가지고 그 단어가 자꾸 익숙해지면요. 이것이 일반 명사와 오늘 지금 여기 나온 얘기는요. 거의 다 일반 명사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인터넷을 보면서 제가 한 장을 그냥 이렇게 쓰기에는 그냥 알고 그걸 전부 왜 그럴까 그래서 찾으면서 그 공부를 좀 할 수 있다 그러면 좋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수업을 우리 공부방 수업 저는 마음 공부방이라고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모든 게 우리 땅 속에서 안 보이지만 마음이 전부 이렇게 움직이죠. 이 부분이. 그래서 마음이 움직여야지만 손이 이렇게 마주치죠. 그렇죠? 마음이 움직여야지만 손이 마주칩니다. 이게 안 그러면 이게 절대 소리가 안 나요. 자, 우리 마음 작용할 수 있게끔 우리 한번 이손 마주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끝나는 거?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